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면의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서도 회계장부 열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지분권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어떻게 경영되고 있는지, 뭔가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주총회에서 올라오는 재무제표만 가지고는 그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감시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심이 있다, 지금 뭔가 수상한 정황들이 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매출 장부라든지 세금 계산서라든지 운행하고의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계장부 열람 청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소수주주로서 경영진이 적법하게 경영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되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동업계약이라든지 투자계약에 따라서 내가 상당 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의 회계사항을 공유해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회사를 주주는 형제들이 나눠서 갖고 있지만 형제 중 1인이 경영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을 때 마음대로 회사의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때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주가 이 회계장부 열람을 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상법 제466조 제2항에 있습니다. 회사가 상장된 경우에는 다만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상법 규정으로 돌아와 보면요, 100분의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유를 붙인다 할 때 이유는 어느 정도로 기재해야 할까요? 만약에 이유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면 그만큼 회계 장부의 열람 청구를 구하기가 어렵겠죠.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 등사 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 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 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 등사 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계장부의 열람 등사를 구하는 주주가 열람 등사 청구서의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해야만 한다면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주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줌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게 되고, 그에 따라 주주가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등사 청구권을 부여한 상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할 경우에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의 태도를 설명해드리자면,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의 목적이 주주 공동이익을 해친다거나 이 주주가 회사의 주주이기도 하면서 회사의 경쟁회사를 운영하고 있기도 해서 소송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부당함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행사는 기본적으로는 정당한 주주권의 행사라고 보고 있지 부당한 목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열람등사 청구를 받은 회사들은 대부분 어떻게든 주주의 청구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항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내가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목적을 어떻게 밝힐 것인지를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장이나 가처분 신청서 작성 당시에 꼬투리를 잡힐 만한 얘기를 실수로 해버리면 나중에 회사 측에서 이걸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고, 한번 한 얘기를 주워 담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싸움을 불리한 국면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것이죠.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는 실무상 일반 소송보다는 가처분 신청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가처분이라는 거는 보존 처분의 일종인데요, 보통 소송을 하게 되면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권리의 실현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빠르게 2달에서 3달 이내에 결정을 낼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가처분 절차라고 합니다. 이런 가처분 사건은 감정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다른 가처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 사건에서 이겼더라도 본안에서 패소하게 되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에 비해서 이 회계정부 열람 청구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처분을 통해서 회계정부를 봐버리면 목적이 달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실 본안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도 거의 없는 그런 종류의 가처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가처분을 인용받기 위해서는 피보전 권리뿐 아니라 보존의 필요성도 소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회계장부 열람 청구는 이사 해임 그리고 횡령 배임 등의 고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지만, 꼭 누군가를 고소하지 않더라도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주주 입장에서 나도 법에 의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도 회사를 감시하고 있다 라는 시그널을 경영자한테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유효한 권리 행사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고 경영을 하고 있는 다른 대주주와도 일종의 동업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동업자가 내 회사에 회계정보를 못 보게 막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넌센스한 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꼭 가처분 절차를 통해 가지고 회사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